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그 설레는 순간 신랑 측 어머니 박영희 씨가 갑자기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어머니를 가리키셨습니다. 민환아, 저 사람이야. 우리 가정을 박살낸 그 불륜녀가 바로 저 여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어머니 윤미정을 향한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착한 사람 한 명만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 엄마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제가 늘 닮고 싶었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륜녀라니요? 어머니가 뭔가 착각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30년 넘게 쌓인 분노와 원한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연아, 착하게 살아야 벌 받지 않아.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어린 저는 그저 엄마가 정말 착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우리 엄마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도와주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밑반찬도 자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도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내야 하는 숙제가 있을 때면 어머니는 항상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나 결혼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만 유일하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기였을 때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결혼 사진이 다 불타버렸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엄마의 결혼 사진을 보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짓는 엄마를 더 속상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으면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어, 엄마는 천혜고아야 라고 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구들은 친척들과 모이는데 우리 집은 늘 아빠, 엄마, 저 셋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왠지 모르게 쓸쓸했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셨지만 제 인생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말은 없으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아무 말 없이 머리만 쓰다듬어 주셨지만 그 손길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늘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아빠는 활짝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최고지. 그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민환 씨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누군가의 가정을 깨고 우리 아빠와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환 씨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건가요? 우리 엄마가 불륜으로 그분의 가정을 깨뜨렸다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민환 씨를 임신한 어머니를 내쫓고 우리 엄마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판단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환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잔을 입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민환 씨의 어머니는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온 듯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30년 넘게 쌓인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꿈에서도 당신 얼굴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밤 당신 얼굴이 나타나서 잠을 설쳤다고요. 민환 씨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다 알아요.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그래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요. 배가 이만큼 불러 있었는데 당신은 저를 맨몸으로 쫓아냈어요.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 중인 여자를 쫓아냈다니 그게 정말 우리 엄마가 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는 당신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신 딸과 내 아들은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같은 산부인과에 다녔죠. 어느 날 복도에서 당신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어떻게 날 버리냐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던 목소리를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당신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구나.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남편한테 말할까 수없이 고민했어요. 당신을 저처럼 쫓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제 복수였으니까요. 민환 씨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날 배신한 남편에게 가장 큰 복수는 뭘까 생각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친아들인 민환이는 버리고 남의 자식인 당신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사는 거였어요. 그게 그 남자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제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을 때 참 아쉬웠어요. 그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당신 딸이 당신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 표정을 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뼈를 깎는 듯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입을 다문 게 아니에요. 당신도 매일 밤 노심초사하며 살길 바랐어요. 언제 이 비밀이 터질까, 언제 들통날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길 바랐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이야. 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환 씨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갔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엄마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엄마,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어머니가 착각한 거라고,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라고 말해줘. 저는 엄마의 옷깃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그분이 착각하신 거야.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 진짜 아니지? 제가 다그치자 엄마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어. 너를 임신했을 때 말이야. 엄마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한테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연락을 끊어버렸지. 당시에는 미혼모로 살 수도 없었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 그때 부자인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보였어. 너희 아빠? 아니, 민환이 아빠 말이야. 엄마는 말을 이어가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엄마는 생각했어. 뱃속에 있는 너한테 자연스럽게 아빠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았어. 경제적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어. 그래서 이용했어. 날 좋아한다는 그 남자를 이용한 거야. 그럼 민환 씨 어머니는? 당연히 와이프를 내쫓아야 했지. 이혼을 유도했어. 임신한 여자를 쫓아낸 거야. 그게 엄마가 한 짓이야. 엄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분 말대로 엄마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언제 이 비밀이 들통날까, 남편한테 알려질까 매일 밤 악몽을 꿨어. 그래서 더 남편한테 잘해야 했고 너한테도 더 잘해야 했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았어. 엄마가 늘 착하게 살아야 벌 받지 않아라고 말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던 날 엄마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 이제 내 비밀을 아무도 모를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어.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빠의 친자식도 아니었던 거네? 내가 사랑했던 아빠는 사실 내 친아빠가 아니었고 민환 씨가 진짜 아빠의 아들이었던 거네? 그리고 평생 민환 씨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가정을 망가뜨린 여자가 바로 우리 엄마였어.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난 누구야? 내 정체성이 뭐야?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키웠잖아.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었어.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 말은 제게 위선처럼 들렸습니다. 날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엄마의 거짓말을 완성하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환 씨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먼저 와 계신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우아하게 옷을 입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왔니? 저는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때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민환 씨와 대학 때부터 7년을 사귀는 동안 어머니는 제게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올 거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네라고 하시며 웃으시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우리 민환이랑은 7년이나 만났지? 네, 어머님. 그동안 난 너를 정말 예뻐했어. 진심으로. 우리 민환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너희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 7년 동안 쌓아온 정이, 며느리를 기다리던 설렘이 다 사라졌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너는 잘못이 없어. 정말로. 불륜녀는 평생 저주했지만 그 뱃속에 있던 아이를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인연이 될 수 없어. 이건 내 이기심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 여자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일 테니까. 너가 웃을 때마다 그 여자가 우리 남편과 행복하게 웃었을 모습이 떠오르겠지. 어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예뻐했던 건 진심이었어. 지금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예뻐할 수가 없어. 이해해 주렴. 저도 너무 힘들어요. 민환 씨는 뭐라고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환이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7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음을 정리하겠니? 민환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줘. 그냥 지난 7년 동안의 정에 대한 내 마음이야. 7년이면 약혼이나 진배 없으니까 너가 새 출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는 그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민환 씨한테 전해주세요. 저도 이제 정리하겠다고요. 지금도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걷다가 결국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는 불륜녀였고 7년을 사귄 사람은 제 아버지의 친아들이었으며 저를 딸처럼 예뻐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 얼굴만 봐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였던 걸까요? 28해 동안 살아온 제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를 떠나 혼자 작은 원룸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던 날 엄마는 제 방문 앞에서 울며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가지 마.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도 제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제 안에 흐르는 피가 누구의 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환 씨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7년을 함께한 사람이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어져서는 안 될 인연이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딸이 떠난 빈집에서 홀로 지내며 어린 지연에게 수없이 했던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벌을 안 받아. 그 말 그대로 엄마는 자신의 업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결혼이 깨진 이유가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착하다고 소문났던 윤미정 씨가 사실은 남의 가정을 깬 불륜녀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평생 도와주었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오던 문자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오늘 날씨가 쌀쌀하던데 감기 조심해. 지연아,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였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지연아,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구나.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여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평생을 속이고 살았어. 너한테 미안하고 내 아빠한테 미안하고 민환이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무서웠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그것만은 진심이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저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벌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업보예요. 평생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실 차례예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빠. 아니, 저를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셨던 그분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그분은 제가 자기 친딸이 아니라는 걸 끝까지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마주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벌 받지 않아라고 말하며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업보가 돌아온 것뿐입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 열리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짓 없이 제 발로 걸어가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